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51번 판례부터 최근 자주 출제된 판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판례인데요.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의 행위 중 반드시 법 제2조 1호 용어정의에서 말하는 중개에 속하는 것만이 해당된다고 좁게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기 위한 중개행위는 용어정의의 중개보다는 보다 넓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 알선을 위한 행위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기에 충분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중개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 그래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위한 권리분석, 취득 알선을 하다가 손해를 입혀도 개업공개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배상은 법 제30조에 보면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되는데 중개행위와 관련된 것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 중개행위에는 법 2조 1호 용어정에서 말하는 중개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을 하다가 손해를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인데요.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거래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놨는데 여부 해가지고 적극 해놓은 것은 포함이 된다는 뜻이고요. 소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적극, 소극만 보면 알 수 있죠. 적극은 인용하는 것이고 소극은 인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개업공개사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차인이 불안해하니까 개업공개사한테 저거 잘못하면 들어가가지고 보증금 떼이는 거 아니냐 하니까 확정일자만 받으면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받아 나올 수 있다 했는데 확정일자 받은 날 주인이 은행에 융자를 받았습니다. 은행 융자 받으면 근저당 설정된 기한 당일날 그날 효력이 생기지만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이사한 다음날 전입신고한 다음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기죠. 그래서 세입자가 배당을 다 못 받은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왜? 확정일자만 받으면 된다 했는데 그 확정일자 받는 게 중개행위는 아니지만 그것도 손해배상을 중개는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해야 되는 중개행위는 해당된다. 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중개는 아니지만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뭐만 하면 된다. 손님한테 이런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개업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예, 계약금, 중도금 떼먹는 것도 중개행위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실장에게 돈을 맡겨놨습니다. 근데 그 실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실장, 즉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사장 보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니까 사장이 내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이 돈 떼먹고 가는 것까지 어떻게 내가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판사는 이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인 갑이 자신의 사무소를 을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을이 그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 당사자로부터 종전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횡령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예,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30조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장소 제공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음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맡겨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 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이게 뭐냐면 자격증 걸고 동업, 한 명은 돈을 투자하고 한 명은 자격증을 걸고 같이 동업 형식으로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즉 돈을 투자한 사람이 만약에 중개행위를 해서 손해를 입히면 자격증을 건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례입니다. 그 자격증을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빌린 사람이 손해를 입혀도 당연히 또 빌려준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다음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하더라도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쫓아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된다. 예, 개업공개사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1억 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에게는 통상 50% 정도를 배상하라는 게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쫓아서 의뢰인 과실 비율만큼은 감액을 합니다. 의뢰인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게 통상적인 대법원 판례입니다. 왜? 개업공개사에게는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매매 등 거래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격이라고 했는데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 둘 다 포함됩니다.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으면 단독 중개고 일방 당사자로부터만 의뢰받아서 중개를 하면 보통 공동 중개를 하게 되죠. 전부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 중개를 했을 때 개업공개사가 2명이면 둘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한 명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2명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다음은 58번 판례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판례인데요. 1968년도 판례인데요. 그래서 복덕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죠. 중개사무소를 복을 파는 장소라고 해서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소개업을 하는 자는 상인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위 소개업자가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개를 부탁한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례 때문에 지금 현업에서도 우리가 아파트 팔아주세요 이런 말을 하면서 개업공개사는 손님에게 그러면 아파트 팔아주면 중개보수는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묻지 않죠.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판례입니다. 이 1968년도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님들은
중개보수 줄래 안 줄래 묻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임대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 위임계약에 있어서는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 완료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상실하는 것으로 계약 당시에 예정되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에 있어서의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없으므로 수임인의 사무처리 완료 전에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만으로 수임인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어 중개인은 임대료 의뢰를 받은 건물 전체에 대한 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 중개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위임계약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언제든지 해지 의사 표시만 하면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거의 다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는데 난 너한테 내놓지 않겠다, 다른 중개업소에 내놓겠다 해버리면 끝이라고요. 위임계약을 해지하면은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개계약을 해지해버리면 중개보수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의 약정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기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보수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되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입니다.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초과 부분 900만 원만 무효이지 1000만 원 전부 다 무효는 아닙니다.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